2022년 10월 1일 오늘 토요일 밤 1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발을 했는데 이발하기 전에 내가 영상 기록을 하나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대신동에 온 지가 한 몇 년 되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 오늘 두 번째 그런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기 문을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잠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 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탄식으로 해가지고 잠가 버리면 그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그 밤늦게 사람을 한 불러가지고 문을 이제 열은 적이 있고 한 몇 년 됐어요. 그거는. 오늘도 낮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깜빡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냥 열쇠 없이 그냥 문을 잠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르니까 전화로 하니까 빨리 오더라고요.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진짜 오던데, 뭐 간단하게 문 열어주는데 2만 원 받대요. 그래, 하여튼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제 저기 우리 백압술 선생님께서 이발소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오늘 가만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머리에 자꾸 손질이 가면은 머리가 길어지면 자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제 지내야 되니까 그냥 머리 감고 한 5초, 3초에서 한 5초 일 정도 빛 하면은 딱 돼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1분 이상 이렇게 30초 이상 이렇게 가면 시간이 걸려서 안 되거든요. 나는 바빠서 바쁘다기보다는 하여튼 시간이 좀 절약하기 위해서 양말도 안 신고 다닙니다. 양말 신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왜 이거 스리퍼 신고 양말도 안 신고 다니나 그러는데 꼭 예의를 갖춰야 할 자리 같으면은 구두도 신고 양말도 신지만은 길거리 나가는 데는 그거는 별 그게 없잖아요. 그냥 슬리퍼 신고 시간이 이제 없으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양발도 안 신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인데 이제 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한 5달 동안은 양발 안 신고 다니도 돼요. 그래서 안 신고 다녀요. 근데 이제 추워지면은 양발 안 신으면은 발이 추워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추워지면은 쌀쌀해지면은 이제 양발을 신어야죠. 오늘 이제 백압술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이발을 했는데 항상 할인을 해주니까 미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소에 가니까 먼저 오신 손님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는데 테레비 보고 좀 기다리는데 테레비를 가만 보니까 남진 선생님이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딱 보니까 이분이 진짜 젊게 보이대요. 그래 이제 나이는 1946년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신을류 병술생이에요. 병술생 같으면은 개띠인데 내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다고 보면 돼요. 원래 이제 77인데 아주 젊게 보여요. 77이고 그 다음에 조영남이가 이제 나이가 1945년생이니까 78이고 그 다음에 1947년생 가수가 송창식이 그리고 윤형주 이런 사람이 1947년생이고 1948년생이 이제 가수 김세환이 그렇죠.
1949년생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고 그래요. 그런데 김세환 씨하고 남진 씨는, 김세환이는 지금 이제 75이고 남진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77인데 오늘 그 테러를 보니까 진짜 젊게 보이대요. 그 뭐 얼핏 보면은 나이가 뭐 78 같으면은 저게 누구냐, 저 유인태라고 있어요. 유인태가 1948년생이니까 내가 김세환이하고 나이 같은데 두 사람 딱 세어보라고. 유인태가 저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신 분인데, 이분 딱 보면은 완전 뭐 얼굴이 찌글찌글하거든. 완전 노인이야 유인태 씨는. 근데 김세환 씨하고 딱 세어놓고 보면은 딱 두 사람이 나이가 같고 남진보다는 나이가 2살이나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훨씬 넓게 보여요. 늙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완전 노인이야. 옛날 딱 그 노인 그대로예요. 유인태 원래 75인데, 근데 남진이나 뭐 저게 김세환 씨 보면은 엄청 젊게 보여요. 그런데 남진하고 이제 김세환 씨는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막 산악 자전거 그거를 김세환 씨가 타는데, 이거 국내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다 그러더라고. 막 이거 막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자전거 타는 걸 내가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와, 막 놀래겠대요. 완전 다람쥐더라고. 팍 올라가는데 자전거를 타면 저쪽에 뭐 춘천을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저 동해안까지도 간다 하니까, 야, 그 참 대단하죠. 그 대단한 운동력이고, 남진님도 이제 이래 보면은 운동을 하루에 뭐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 한 3시간인가. 그리고 이제 이제 음악을 들으니까, 음악을 들으면 이제 그 음악 속에서 묻혀서 하니까 노래 부르고 막 그걸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간에 젊게 보이더라고. 운동하고 노래, 음악 이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나도 뭐 내 음악에 이제 음악을 내 들어요. 음악은 뭐 가리질 않습니다. 다 들어요. 오늘도 좀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불 꺼진 창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한번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 혼자 듣기 아까워가지고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확률로 보면 0.0000001%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허경영 신인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시는 분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토요일 되고 일요일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오늘은 듣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배고픈 사람들 말이지, 옛날 뭐고 저게 추고 우리 어릴 때 못 살았거든. 그럴 때는 제삿날 되면은 쌀밥을 구경해요. 그럴 때 제삿날 되면 쌀밥 구경하고 말이야. 그런 날을 기다리잖아. 기다리고 어디 뭐 참 누구 잔치집이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다 뭐 먹었으니까 영양실조가 많았다고. 그럴 때는 이제 잔치집 가면 잘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걸 기다리듯이 어떤 영적인 에너지, 그 가르침 그거를 갈급한다고. 오늘 내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가면 이날은 만사 제쳐놓고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이제 한 6시 반까지는 총재님의 이제 강의를 직접 실시간으로 듣는 게 제일 낫거든. 마음 부득이 하면은 재방송을 듣는데, 마음 부득이 하는 경우에는 재방송을 듣지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제 실시간으로 같은 말씀을 공유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거를 늘 오늘 총재님 말씀에 이제 악망을 한다 그러지. 늘 갈급하게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신인님의 제자다.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군사부로 말하면은 신인님의 이제 그 신하가 되고, 그 다음에 사로 말하면은 스승님으로 말하면은 제자가 되고, 이제 군사부로 말하면은 신인님의 이제 아들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도 되고 신하도 되고 제자도 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참 신님의 참 제자이기도 하고 신하이기도 하고 신인님의 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짜. 청재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다 말이야. 이런 말씀을 받고 자기 생활의 어떤 그 지침,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말이지 그 배가 바다 위를 가는데 그 등대와 같다고. 그 등대가 안내주는 대로 가야 이제 사람이 그 배가 난파가 안 되고 말이지 자초가 안 되고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등대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제 총재님의 그 말씀을 늘 앙망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제자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백압설님도 그런 분이고 나도 이제 그런 분이고 그런 이제 오늘 이발을 했어요. 길다 10분 했습니다. 그래요. 오니까 그리고 그 박진희라고 이름이 외자인데 박진희가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해임안이 이제 통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 되는데 나는 그 외무부 장관인지 외교부 장관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이거 이상하다. 이건 뭔가 외교부 장관인지 외무부 장관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쭉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라를 이제 일제 시대 때 빼앗겨 가지고 이래 있다가 8.15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좌익 우익 이렇게 나눠졌고 또는 진보 보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나눠져 가지고 그 당시는 막 극렬하게 싸웠어요. 극렬하게 싸웠다고. 그러니까 혼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암살도 많이 당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도 이제 그 박상희라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이제 그 장인어른 되죠. 이분도 이제 그 좌우익의 어떤 극한적인 그 갈등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좌우익이 이렇게 충렬이 됐지만 지금도 좀 그런 점이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진보 보수 좌익과 좌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극렬하게 다투고 있다고. 당으로 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 이 두 파로 지금 날려가지고 나누어져가 있다고. 그래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뭐 일사코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거는 그렇고 오늘 저게 외교부 장관인지 외무부 장관인지 이거 뭐 헷갈리더라고. 이거 뭐 진짜 외무부 장관인지 박진희 그 내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더라고. 박진희가 보니까 1956년생 잘레비띠 그 간지로 보면은 33번째 간지예요. 병신이 33번째 간지입니다. 그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내하고 나이 동갑이 그러니까 윤창중이 저게 이양이 지금 국민의힘당 그 윤리위원장 이양이 그리고 박진희 뭐 손석희 최순실이 뭐 또 있을 줄 모르겠네. 오늘은 박진희가 이제 내하고 나이 동갑인 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 이제 건국하고 난 이후에 1948년 이제 건국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 쭉 이렇게 놓다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난 다음에 허정
그 임시 내각이 있다고. 허정이가 이제 그 4개월 동안 임시로 그저 내각을 맡았다고. 4개월 동안. 그러니까 1961년 4월 25일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 그게 없다고. 핵이 없어졌으니까 허정이가 임시 내각을 맡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1961년 4월 25일부터 1961년 8월 달까지예요. 그때 한 4개월 정도 임시 내각을 맡고 그 이후에 이제 장면 정부가 1961년 8월 달부터 1960년 8월 달부터 1961년 5월 25일까지 그때 이제 장면 내각이 한 9개월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거기 이제 쉽게 말 군정이지. 그때 이제 박정희 의장이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2년 9개월 정도 했어요. 1961년 5월 달부터 1963년 12월 19일까지인가 아마 그랬대. 12월 19일까지. 그러니까 62년, 63년 하면 이빠이 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7개월 2년 7개월 동안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했고 그 다음에 3공화국 4공화국 때가 이제 저게 박정희 대통령 때고 그 다음에 이제 5공화국 때가 이제 저게 전두환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다음에 이제 그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말이 길었는데 이승만, 그 다음에 허정 내각, 그 다음에 장면 내각,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다음에 3공화국, 4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 50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김영삼까지 이름을 외무부 장관으로 했더라고. 외무부 장관. 외무부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들었을 때부터 외무부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 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외무부를 이제 없애가지고 외교통상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까지. 그 세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외무부 장관이라 하지 않고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 그래 했더라고. 지금 마치 뭐가 같느냐니까 동사무소, 우리가 입에 달려있는 게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 이름이 자주 바뀌어요. 무슨 행정복지센터라 해서 자주 바뀌는데 그게 원래는 요즘은 행정복지센터인가 그랬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노상 이름에 달려있는 것이 동사무소라. 그렇듯이 이제 김대중하고 노무현 또 이제 이명박까지는 외교통상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제 문재인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는 이제 외교부로 이름을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았습니다. 뭐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오늘 총재님 말씀 가운데에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비연이라고 나이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내가 맨 처음에 안지는 총재님께서 총선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쯤 안 됐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년 그 당시 종로에서 총재님께서 종로 강의를 언제부터 하셨느냐 하면은 2016년 4월 달부터 했어요. 2016년 4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때 종로 강의를 한참 거기 이제 좀 많아질 때가 2017년 4월 달부터 종로 강의를 했고 2017년 그 다음에 2016년 4월 달부터 종로 강의를 했고 2017년
4월 달부터는 이제 그 1년 뒤지 종로 강의하고 1년 뒤에 이제 하늘궁. 하늘궁 그 당시에는 뭐 처음 할 때는 아주 뭐 쪼맨했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2017년 4월 달에 처음 1회 그 하늘궁 거기 있었고, 아마 꽃비연이 온 것은 아마 2018년쯤 아닌가 싶더라고. 왔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제 인터넷 뭐라 그러나 그 유튜브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참 잘 보고 그랬는데, 한동안 또 뜸하더만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뜨는 거 보니까 이 꽃비연이 이제 축복받으러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반갑느냐고. 반갑고 그 뭐 노래도 좀 기타 치면서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서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신다. 내가 그래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뭐 꽃비연에 관한 동영상은 전부 다 뭐 삭제를 하고 하늘궁 거기 뭐야 그게 출입을 좀 금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꽃비연에 대해서 이제 총재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거다는 것이 공지가 떴던데, 그리고 오늘 들어보니까 하여튼 간에 하여튼 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내가 남 안 좋은 이야기는 좀 잘 하기는 그렇고, 그런 가운데 100회가 1억 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열리는데, 자기는 수련을 해가지고 1억 명 가운데 이제 100회가 열린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100회가 열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0회가 이제 닫혀야 또 백군과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여튼 간에 또 꽃비연이라는 말씀을 오늘 안 하셨고, 총재님께서 이제 노래하는 모못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언젠가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올 수도 있는 식으로 또 이렇게 개가 천선을 하면 또 올 수도 있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전에 법상 스님이라고 있어요. 법상 스님 또 잘 알죠. 진주에 계시는 법상 스님, 이분이 나이는 내보다 적은데 한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이분이 또 총선에도 출마도 했죠. 하고, 그리고 금년 2022년 그때 3월달이지. 3월달에 3구 대선인데, 3구 대선 하기 전에 3월 3일 날인가? 금년 3월 3일 날인가? 그때 총재님께서 김해 수로왕릉하고 허황우 능에 오셨다가 유엔 묘지 오셨다가 그 다음에 서면 가셨다고. 그 내가 이제 세 군데 다 갔는데, 서면에서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할 때 법상 스님이 오셨더라고. 내하고도 잠깐 인사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한때는 이렇게 동영상이 참 좋은 거 많이 올려졌는데, 요즘에는 조금 안 올라오죠.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복잡한 이야기하면 되는가. 그렇더라고. 우리 정치 읽기 박상훈님인데, 이분도 한때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좀 좋은 그런 방송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정치 읽기는 허경영 총재님의 히읗도 발음 안 하더라고요. 가끔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제 엄청 이렇게 띄우고, 당연히 이제 오늘 총재님 말씀하실 때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을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속이라도 말이지 대통령을 이렇게 비방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박상훈 우리 정치 읽기 유튜브 하시는 분도 한동훈이를 대천재로 이야기하더라고. 천재로 이야기하고, 윤석열하고 이제 한동훈이를 내세워가지고 내각제 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다, 하늘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되죠. 나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제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보고, 이제 정견, 또 정사유, 정어를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대충 알고는 있는데, 그분이 과연 그 10월달, 11월달 또는 뭐 금년 안으로 목이 이렇게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상이 이제 드러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라 법무부 할배라도 그건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증거 조작 인멸을 했기 때문에. 증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증거 조작은 많이 하죠. 오늘 그 보니까 영화 그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가 잠깐 내가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경찰서에서, 경찰에도 자기 경찰 그리고 안기부 여기에도 자기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렇더라고. 영화지만은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하니까 그게 거기 가상 세계는 아니거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승진하기 위해서 좀 더 봉급을 더 받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 돈이라, 그걸 받기 위해서 그 조작하고 허위 날조하는 거. 그런 영화가 있던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렇듯이 이제 한동훈이는 그 특수부 검사, 특수부 검사들은 그런 것의 달인이에요. 달인이라고. 그 여사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아까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가 제일 그러니까 그 한 30년 됐지. 그 일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검찰이 이제 그 원래는 그렇게 힘이 안 셌어요. 안 셌는데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고 노태우 대통령 들어서고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들어서면서 그 전두환이 이 사람들이 구속되고 막 이거 뭐 노태우도 구속되고 이런 판에 대통령을 아주 이제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거 보고 이렇게 뭐가 검찰이 이제 힘이 좀 세져졌다고. 그리고 세지다 보니까 한 30년 지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 하여튼 모든 것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 조작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정확하게 볼 거는 봐야 된다고. 저게 관피하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크게 보면 대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있는 체제로 싹 바꿔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국가 혁명당할 때 혁명이란 말이야. 확 바꿔버려야 되거든. 확 바꾸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1998년도 IMF 있을 때부터 그 당시에 이현재인가 있어요. 이현재.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런 것이 관피하라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주 그 질 나쁜 일을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 나는 경제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눈치가 어느 정도 있잖아. 그래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체제, 이것도 연마대는 5살 때부터 말이지 입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그런 교육계에 이제 이런 또 암적인 놈들이 있는가 봐.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돈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5살 때부터 해야 된다. 그 돈벌이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확실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경제 쪽은 조금 어두워요. 내가 밝은 것은
기독교하고 불교 뭐 강정산 여기 대해서는 굉장히 밝아요. 그거는 아까 그 김세한이라고 그 가수 김세한이가 자전거 그 타면서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막 국내에서 걔보다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뭐 자기가 그 말 하더라고 하는데 기독교나 불교나 강정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좀 어느 정도 하나인데 경제 쪽에 대해서는 내가 좀 뭐 솔직한 말로 뭐 그렇게 화나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경제 뭐 내가 모르는 게 많지. 경제 쪽 그다음에 사주도 내가 뭐 볼 줄도 모르잖아. 그리고 관상도 볼 줄 모르고 말이지. 풍수도 뭐 그것도 모르고 뭐 모르는 게 어마무시하게 말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 역사 또 세계 역사 이것도 내가 뭐 아직 모르잖아. 모르고 지금 그 박윤수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원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참된 역사를 이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제 참 진짜 알기 쉽게 전 국민이 또 전 세계 인류가 참 인류 역사, 참 대한민국 역사를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분이 뭐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버리면은 그건 진짜 빨리 알게 되거든. 영화를 이렇게 한 프로 만들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진짜 예산은 그런 데 써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지금 말이에요. 지금 아까 내가 관피아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지금 재벌들 뭐 법인세를 뭐 1층 낮춰준다 그러더라고. 그래 되면은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 금액이 몇십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큰 이제 그 재벌들의 이제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은 그 낮춰준 만큼 서민들이 이제 더 힘들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 낮춰주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 중에서 김성애 씨가 있어요. 김성애 씨 이분은 좀 말을 좀 이렇게 어눌하게 한다고. 그렇게 막 윤창중이는 말을 막 해요. 내 격분을 통해 내하고 나이가 같지만은 이 사람은 막 그냥 막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내리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비해 가지고 김성애 씨는 말을 조곤조곤하게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 말도 들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 잠이 온다고. 김성애 씨 말을 들으면은 윤창중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잠이 확 달아나고. 그런데 김성애 씨 이 사람이 이분이 말을 하는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법인세 이거를 감면해주는 그런 놈들이 있다고. 공무원이지. 요런 놈들이 그렇게 감세를 해줌으로써 자기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 재벌 회사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뭐 피엔장인가 무슨 뭐야 변호사 사무리 비엔장인가 뭐야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간에 또 뭐 큰 재벌에서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재벌에서 관리하는 그런 큰 부서에 이제 자기가 가기가 쉽다 이 말이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뭐 봉급도 많이 받고 이제 이래 되겠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전체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관폐화가 있어요. 요거 손봐야 된다고. 요거 손봐야 돼요. 손을 봐도 되게 심하게 봐야 돼요. 지금 경제부총리가 지금 누구냐면 추먼데 그 이전에 홍남기인가 부총리가 있는데 야가 그 이재명이가 무슨 그 당시 좀 무슨 말을 하는데 빠꾸를 했거든. 거부를 했다고 홍남기가. 그런 애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관폐화의 그 핵심 멤버들이야. 이현재하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요런 것도 손을 봐야 돼요. 봐가지고 정말 이거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버려야 된다고 이거를. 우리나라 예산 주물리는 놈들 말이야. 예산 세금혁명에서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서로 통일해가지고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이래 돼 있잖아.
36가지 종류의 세금을 한 가지로 통일함으로써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나는 뭐 그런 관피아들 이런 데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느끼는 그 감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손을 봐야 돼요.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그렇잖아. 지금 현재 뭐 야권이라면은 야권의 유튜버들, 정봉주라든지 김용민, 그리고 뭐 변희재 씨는 야권이 아니에요. 변희재 씨는 야권 보수인데 지금 윤석열 그 사람은 명칭도 뭐 대통령님이라는 말도 안 붙여요. 내가 이제 이런 말 하니까 내가 무슨 야권의 뭐 대변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된다고. 돌아가는 상황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래 됐느냐 하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이불 안에 만세만 불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불 안에 만세만 불러가 될 게 아니고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내가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총재님께서 전도서 뭐 이제 신구약 성경을 안 본 지가 참 오래돼요. 거의 제가 한 40년 이전에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막 외워다시피 했어요. 그냥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은 늘 그랬어요. 구약 성경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보면 꼭 강의를 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시편도 그 당시는 좀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잊어버렸지. 시편 23편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일반인들도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좀 헷갈렸던 것이 좀 구약 성경 안 본 지가 오래되니까 잠언하고 전도서가 차이점이 뭔가 헷갈리더라고. 오랫동안 안 보니까. 참 창피스럽지. 그거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래 놓아가지고 아가서도 있어요. 쪼매난 거 아가서 있고 욥기서가 있고, 욥의 고난 그게 아주 엄청 유명한 작품이에요. 욥기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도서가 있고,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 해가지고 이제 끝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총재님께서 전도서 10장 20절,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욕하지 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부자들한테도 이제 꿈속에서라도 부자를 욕하지 말고, 자기가 한 말은 새가 듣기도 하고 날짐승들이 전달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되는 계절이 이제 그것을 엄청 강조한 것이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인가 그거는 믿음장이고, 워낙 유명하니까 내가 안 잊어버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장은 뭐냐 하니까 국가에 대한 절대 복종하라는 그게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거기 잠언 10장 20절하고 그냥 똑같은 거라고. 오늘 이제 총재님께서는 로마서 13장은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 잠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이제 좀 더 이제 시간 있으면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에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보더라고.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13장이 국가에 대해서는 반기를 하지 마라 말이야. 대들지 마라 말이지. 데모하지 말고 국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임명을 해놨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윤석열 퇴진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라.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이제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니까, 우리의 이제 그 뜻은 지상에 있는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의 어떤 그 보람보다는 죽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사후 세계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좀 더 중요시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13장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바울이 이제 어떤 심정에서 글을 썼는지 그것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데모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이에요. 대들지 마라.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이 대통령은 하늘이 임명해놨기 때문에 순종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때까지 뭐 들은 말씀이 여러 뭐 수십만 시간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전후로 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 대선은 무효다 이랬다고. 이런 말도 이제 요즘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말은 분명히 있어요. 그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반전을 통해서 된다 이랬다 이 말이야. 이것도 뭐 바른 말이잖아. 도끼로 목을 친다 하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록이 다 있다고. 반전을 통해서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6월 23일인가 서울대학교 그 강연에 가셔가지고 박사 수여식에 가셔가지고서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2024년 총선, 이거는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지금 오늘이 2022년이지만은 국회의원을 한번 배지를 한번 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벌써 뛰는 거야. 지금 난리 천둥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경남이라든지 경상도 여기는 공천 받으면 당선이라고. 국민의힘에는 국민들이 막 암만 이렇게 어려워도 이거 여기는 뭐 국민의힘 당 공천 받으면 거의 다 당선되잖아. 그리고 호남집에 가면은 뭐 민주당 공천 받으면 거의 다 당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된다고. 경상남북도, 대구, 여기에 뭐 경상남북도, 부산, 강원도 이런 데는 거의 국민의힘 당이 거진 잡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좀 저렇고, 호남이고, 서울 수도권이 이제 항상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에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국민의힘 당인데, 여기서 이제 공천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뭐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있고, 지금 검찰 측에서는 검찰 출신들을 여기 이제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고 뭐 존재감 없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암투가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를 해버려야 돼. 무보수를 해야 되고, 일체 특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또 반드시 그래 되고. 그래서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 사람들은 지금 2024년 4월 그 22대 총선, 어제 내가 이해찬이가 그 21대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았다 그랬는데, 그 20대예요 이해찬이가.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잠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20대 때 이제 김종인이가 공천을 안 줬지 이해찬이한테. 그래 무소속 나와가지고 이겼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준석이를 자르고 말이지, 뭐 비상체제 주호영이 원내대표로 하고, 지금 정진석이가 뭐
지금 대표로 뭐 대표 임시 대행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공천권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 공천권이 뭐냐고. 국회의원들 돈이 있으니까 봉급이 나오니까 돈 때문에 다 그러는 거야 지금. 이전 투구다 말이야 지금. 흙밭에서 말이지 그냥 그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돈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게 뭐냐, 애들이 정신박야가들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이야, 이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나와 하나다 말이야. 나는 그래서 원망이라는 말을 아주 나 듣기도 싫어하고 말도 안 해요. 나는 아주 원망이라는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해요.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 누구를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미 이분법이잖아. 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세상 삼남한상이 나와 하나라 말이야. 일체유심조고, 그게 이제 더 발달하니까 일체유신조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일체유심조가 맞는데 신인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일체유신조가 맞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은 천지가 나와 한 몸이야. 그러니까 너 나가 분리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뭐 대통령이 됐든 뭐 그 부인이 김건희 여사님이 됐든지,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그 최은순 여사가 됐든지,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있지. 오빠도 있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나 하늘에 있는 별이나 저 나무 이파리나 흙이나 돌이나 이 모든 것이 일심의 소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나와 한 몸이야. 그러니까 나는 분리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이라는 말 자체를 나는 아주 싫어한다고. 그냥. 하나니까. 응? 하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천부경에 일자가 많이 나오잖아. 응? 일자가 거기 30몇 개인가 나오지. 일시무시 일, 석상국 무진본, 천일일, 기일이,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학류, 생칠팔구, 운삼사, 성한오칠, 일묘연, 만왕활례,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 일이 자꾸 나와요. 그 일을 자꾸 생각해봐요. 일을.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유교의 결론 할 때도 전부 다 일이 나와요. 만법귀일, 일이라고. 아이고. 천신유일, 일. 그 나는 그걸 내 생각이 되면 뭐 분리를 안 해. 분리를 안 한다고. 분리를 안 해. 너, 나 뭐 이런 게 분리 없어요. 사물 이런 게 분리가 없다고. 천이가 나와 하나니까. 나 돈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그 공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대한민국 교육 자체도 잘못돼 있고, 전 세계 인류가 배우는 공부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배워서 출세하고 남한테 경쟁해가지고 이기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뭐 그게 성공이다.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런 교육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천지가 나와, 온 인류가 나와 한 몸이다. 이런 것을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까 뭐 우리 고모님께서 그 글을 저 올려놨더라고. 나는 그까지는 몰랐는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600만 명의 땀을 흘린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지하철을 한번 탄다 이 말이야. 버스를 한번 타는 데는 그 뭐 500만 명인가? 지하철은 그렇고 비행기를 한번 타는 데는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땀을 흘려야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지하철을 타는 데는 한 500만 명이 땀을 흘려야 내가 지하철을 한번 탈 수 있고, 버스를 한번 타는 데는 한 300만 명의 그 땀을 흘려야 내가 버스를 한번 탈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보라고. 얼마나 내가 부자냐고. 배당금 150만 원만 받고 살아도 내가 천지가 다 나와 내 거고 말이지. 너 나가 분리가 없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말이야. 앞으로는 이제 선천세계는 가고 후천세대가 오잖아. 선천의 쌍극시대 가고 후천 정력시대가 오니까 정력 상생시대가 온다고. 상생시대가 오면 이미 와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총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총재님께서 나는 와인 한 잔도 한 방울도 안 마신다. 언제 마시느냐?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세계 통일하고 세계 진짜 평화가 다 왔었을 때, 그때 와인 한 잔 마신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그 관피아 그놈들 말이지, 부자 그 재벌들 몇십조 그 법인세 깎아주고, 내가 깎아줬으니까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봉 많이 받는 그런 부서로 보내주세요. 뭐 자기가 이제 삼성에서 그 이익을 본 게 몇 조가 되니까 그 사람들 뭐 연봉 뭐 5억을 주든지 10억을 주도 얼마든지 남는 장사니까 주겠지. 그러나 소탐 대실이단 말이야. 그런 놈들이 말이야. 그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그러면 되나?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그러면 되겠느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지 국민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되느냐고. 뺨알때기를 때려도 오지게 때려버려야 된다고. 자기 그 소화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의 행복과 안위를 생각 안 하는 그런 놈들이, 그런 놈이 무슨 놈은 공무원이야. 이게. 그런 놈은 정신교육대로 보내야 된다고. 김성애 씨한테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엄청 진짜 분노를 느꼈다고. 안 그래도 지금 서민들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말이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좀 죽을 지경인데, 그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면 되느냐고. 나는 그것도 몰랐지. 뭐 법인세를 재벌 회사들 이렇게 내려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말이지, 봉급 많이 받는 그런 좋은 부서로 가기 위해서 재벌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정책을 했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 2022년 6월 달에 그 서울대학교 그 박사 수여식에 총재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대학 교수들이 질문을 할 때, 아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총선에 대해서 출마를 하실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을 내보낼 건가 뭐 이런 비슷하게 질문을 했어요. 할 때 지금 제3지대에서 넣으면은 안 된다 이게야.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3지대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안 된단 말이야. 암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1948년도부터 이제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이 됐고, 거기 이제 계속 안 된 것이 6.25 사변 나고 1952년 딱 되니까 48년도부터 했으니까 임기가 처음에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임기를 하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이제 야당 세력이 이승만이를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추대 안 할 그런 분위기라,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발췌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을 처음으로 고쳐버렸다고. 고쳐가지고 직선제를 했다고. 직선제. 간선제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뽑자 이제 이래가지고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지. 그래가 이제 헌법을 처음으로 고쳤어요. 처음으로 고친 것이 대통령을 한번 이제 한번 더 하기 위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다고. 내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나? 그래, 그때부터 이제 직선제를 하고부터 이제 1952년이라고. 52년에 이제 그때 직선제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때까지가 몇 년이라고. 1952년에 태어난 사람이 저 이낙연이하고, 이낙연이 원래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박근혜 대통령도 1951년 아니면 2년인데 경인, 신묘, 임진, 그러니까 70 안 하잖아. 71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여러 번 있었자고. 경인, 신묘, 임진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71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여러 번 있었지. 여러 번 있었는데 전부 다 1당 아니면 2당에서 됐다고. 안 그래요? 제3당에서는 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당. 뭐 국민의힘당의 전신은 이제 뭐 미래통합당, 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그 위에 가서는 이제 뭐야, 그 한나라당 하기 전에 이제 신한국당, 그 전에가 민자당, 그 전에는 정의당,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 전에는 공화당, 그 위에 자유당. 그때부터 쭉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체육관 선거를 좀 하다가 그 당시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하면 웃어요. 국가에서 그냥 시킨 대로 해라. 웃기고 앉아있네. 이래버린다고. 그 불의한 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말이지, 저 야권 측에서는 저 연상군 같은 놈은 끌어내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장을 그래 한다 이 말이야. 단디 들으라고. 김용민이나 정봉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아, 윤석열이 니는 대통령은 머섬이야. 그 사람들 그래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은 머섬인데 머섬이 술 처마시고 말이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려와 이 자식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살아온 내역을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조작, 허위, 날조 이걸 해가지고 지금 출세가도를 달려온 사람 아니냐고. 이런 파렴치한 놈 말이지. 당장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데모를 하고 그랬다고 지금 오늘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맞벌 집회하니까 이재명이 구속하라 해서 지금 이 판이라고 지금. 그리고 10월 22일에는 그때 네 번째 토요일인가 그때지. 아마 그때는 아마 서울에서는 크게 한다고 지금. 어찌 될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태블릿에 이제 그 진실을 책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그러질 수도 있고 나라 커질 수도 있고 지금 그래요 지금.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딴 데 들어요. 한 57분 됐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1980년대 그때는 그 목사가 로마서 13장 이야기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이래요. 그냥 민주당 측에서. 민주 인사들을 볼 때는 그래요.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노? 이런 전두환이 인간 백정 같은 놈은 끌어내려 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체류탄 마시가면서 그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반병신 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해가지고 떨어지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피해 대가로서 쟁취한 것이 직선제단 말이야. 그래 안 했으면은 우리가 민주화가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체육관 선거를 계속 가버린다고. 예. 뭐 전두환 시킨 대로, 시킨 대로 해버렸으면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되나? 노무현이 대통령 되나?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피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피를 먹고 자라는 그런 거다. 노력 없이 되느냐고. 어제 보니까 정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저작권 문제로 뭐 작사자하고 작곡자들이 돈을 저작권 다 가져가고 가수는 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랬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치를 좀 해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럼 가만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야. 울어야 젖을 주지. 반항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야 국민들의 권익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 주장을 한다 이 말이지. 이런 바로 보고 정견, 정사유, 정어를 해야 된다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게 우리의 주군이 됐지만은 서울대학교 강연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71년 동안
그전에는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고 그다음 직선제로 바꾼 것이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 나올 때 직선제로 했다고. 그때부터 직선제였단 말이야. 그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유신헌법을 해가지고 간선제로 했지. 진짜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 사람을 또 이제 투표하고 그 투표한 사람이 또 이제 대통령을 뽑으니까. 근데 그 투표하는 사람을 내보낼 때에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내보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직선제 하려고 엄청 민주화가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화도 경제 대국도 이루어졌지만은 민주화도 빨리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국가의 권력에 대가리 팍 숙이라 이제 이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학 그 안에서도 현실 그 대여 투쟁하는 그런 파가 있어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해 나왔는데 신인님의 입장으로 총재님 입장으로 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한 발언이 아주 중요한 발언이에요. 그 이때까지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는 대통령이 되지가 않으니까 1당 아니면은 2당으로 나간다 이랬다고. 엄청난 원자탄 같은 그런 폭탄 발언이라고. 그건 뭐냐고. 그럼 민주당 후보 아니면은 국민의힘당 후보로서 나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이제 서울대학교 그 박사 수여식에서 뭐 대학교 수답을 하면은 내가 보면은 뭐 똥나발로 보고 있지만은 나는 뭐 완전 개무시해버려요. 저거 뭐야 뭐 1억 명 가운데 한 사람 뭐 꽃비연이 뭐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가 뭐 1억 명 가운데 한 사람 수련해가지고 뭐 백회가 열리니 뭐라는데 나는 1억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많다고 봐요. 1억 명 같으면은 현재 80억이잖아. 80억. 지금 인류가 80억이라고. 그럼 80명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80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 저게 이제 지구가 나는 항상 그 36,500일로 봐요. 365만 일, 1만 년을 항상 내가 봐요. 이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최초의 인간이 생긴 것은 3억 년 전에 네피림이라는 호모 네피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0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에릭투스, 그 다음에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타, 그 다음에 이제 호모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 다음에 이제 1만 년 전에 아담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아담 이전에는 놔두고 일단 한 아담 이후로 난 항상 이래 본다고. 날짜로 말하면은 365만 일을 내가 항상 생각해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다고 죽고 태어났다 죽고 이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거 지구가 이제 움직인다, 태양을 주위로 움직인다고 맨 처음에 이제 안 사람은 그 예수가 태어나기 한 2100년 전에 우리나라 5대 당군 9월 당군 때에 그것이 밝혀졌다고. 그러니까 2100년 전에. 그리고 예수가 오기 3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가 그 사람 이름을 또 자꾸 잊어버려요. 그 3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가 또 지동설을 주장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BC 이제 예수가 오고 난 이후로 주장한 사람은 우리 1400년대에 태어난 사람 이순지라고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이전에 한 100년 이전에 150년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한 150년 전에 조선에서 그런 지동설을 또 주장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고, 코페르니쿠스 죽고 난 이후 20년 뒤에 갈릴레오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것은 이제 5대 당군, 9월 당군 때에
지동설을 맨 처음에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BC 3세기에 그리스 철학자가 이제 그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AD로 이제 예수가 오고 난 이후로 조선시대에 이순지가 이제 그걸 주장했고, 이순지 죽고 한 150년 뒤에 서양에서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갈릴레오 해가지고 지동설을 이야기 이제 온 거라고. 그럼 지동설을 이 주장한 사람 보면 한 인류 역사상 한 5사람, 6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밝혀지게 되고 이랬는데, 지금 뭐 인류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시각에 한 80억 인구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가톨릭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한 몇십억 될 거예요. 그거 다 합쳐봐야 문제도 안 돼요. 그거는 제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대로 신앙을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뭐. 그러니까 1억 명 가운데 한 사람은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80억 가운데 80억 같으면 80명이잖아. 그러면 그 100만 년, 그러니까 1만 년 전부터 이때까지, 응? 그러니까 갈릴레오 때까지 전 세계 인류가 몇만 명, 그 인구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담부터 갈릴레가 있을 때까지 그 인구수가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뭐 1조 명이든 있을 거 아니냐고. 그때 해봐야 5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지동설을 안 사람은. 그 정도 돼야 좀 뭐가 뭐 파워가 있는 거지. 뭐 1억 명 가운데 한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니라고. 거의 뭐 대단하냐고. 백회 그것도 가짜지만은 꽃배연이 뭐 자기가 백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나는 모르겠고, 총재님 말씀은 다 열린다 그러잖아. 근데 그 뭐 서울대학교 교수들 뭐 내가 보면은 뭐 별로 뭐 먼지로도 안 보지. 나는 완전 개무시해버리니까. 그 신인님을 못 알아보니까 그렇잖아. 그 가면은 총재님께서 아이고 신인님 해가지고 대가리 팍 숙이고 말이죠. 팍 공경스럽게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뭐냐,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나 따나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서울대 교수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그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당 후보로 갈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민주당 후보는 되기가 힘들다고 총재님께서.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얼마나 공경하시냐고 총재님께서. 그러니까 그 뿌리가 하니까 국민의힘당 후보로 가려면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우호적인 발언만 해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이고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품격이 보인다 이렇게 하셨고, 뭐야 면사표라 그러나 그냥 뭐 장례식 가면 이렇게 막 그 뭐야 그 여자들이 확 또 울면은 그 뭐 이게 뭐야 눈에 뭐 시커먼 거 바르는 거 있잖아. 그 화장 같은 거 막 지어지니까 그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망사를 세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세우니까 야 너무나 이제 뭐 영화 배우처럼 말이지 이렇게 와 이렇게 보인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야 그 의상이 대단하다 하고 말이지 막 그냥 이렇게 막 지켜 세우잖아요. 총재님 말씀은 다 이제 다 들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그 말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서열 2위가 지금 김건희 여사인데 1위가 천공이고 말이지. 천공 위에 또 뭐 신경애가 있다 그러더라고. 내 어제 그것도 처음 알았네. 천공을 움직이는 또 여자가 있다더라고. 신경애라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 말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이렇게 막 뭐 전부 다 우호적인 말만 하셨다고. 지금 뭐 야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얼마나 내세우느냐고. 조문을 갔으면 조문을 해야지 왜 안 했느냐.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글도 모른다더라고. 일자 무식인데 그냥 눈치가 빨라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지식을 이제 돈을 몇 천만 원 주고 이제 지식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가 봐. 배워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널널 길어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 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듣고
조문도 안 하고 청와대도 옮기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내리라 하지만은 총재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 띄워주니까. 남들이 보면은 뭐 자기 아버지가 술 처먹고 말이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그때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때가.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니까 남들이야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효자잖아. 그리고 이제 남들을 감동감화시키는데 그 옛날에 대원군이 미친 척하고 있어야만이 안동 김씨 그 세도가에 의해서 목숨을 구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발톱은 싹 감춰야 된단 말이야. 이거 분명히 사자인데 이거 완전히 보니까 이거는 뭐 맹수의 누구야 하나도 없거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아닌가. 하여튼 뭐 총재님께서는 뭐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당 후보로 갈 것 같고, 일단은 뭐 모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체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뭐 타도운동 이런 거는 절대 말 안 하시거든. 지금 그래요. 나는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만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따름이에요. 정확한 걸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10월 22일 날 그때 이제 10월 15일 날에 부산에서도 이제 변희재 씨가 오거든. 변희재 씨하고 지금 이제 김용민이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변희재 씨는 우청이지, 보수고 김용민이는 진보, 자란 말이야. 우좌우가 서로 합해가지고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 태극기는 탄핵이 무효다. 국회에서 한 탄핵이 무효다. 태블릿을 조작을 한 사람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니까 그 당시에 조갑제가 그랬다고. 이것을 조갑제, 이 사람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를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까지 했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태극기 세력이고, 아이고 박근혜는 그냥 그대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든지 또 이제 K 미러 재단에 뇌물 받은 사람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파면돼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촛불이라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 촛불 세력하고 태극기 세력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이가 내려온나 지금 이러는 판이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국가혁명당에서는 일체 그런 데 나서서는 안 되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일단 최대한대로 공경을 하고 뭐 그런 판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조회수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다고. 1시간 12분인데 뭐 내 말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발톱은 싹 감추고 미친 척하고 항상 좋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모르겠느냐고.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나는 원래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원래 뭐 이 뜻이 없어요. 내한테 불교를 가르쳐 주신 이기영 박사님이 그랬다고요. 그 국회의원 100만 명 가운데 인간 같은 놈이 한 명도 없다 그랬다고.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렇게니까 나는 원래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인간 사후에 영혼 문제가 관심이 있었다 말이야. 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완전 100%, 1000%, 10,000%, 억 프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인간의 영혼 문제, 이것이 나에게서는 최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기독교인이 돼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삶, 나아가서는 이때까지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구제받는 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1,000만 명 내외로 간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우주가 무궁무진하게 크잖아. 크면은 하다못해 100궁, 200궁, 300궁, 400궁, 500궁이 있다면은 하다못해 100궁이라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진짜 소원이라고. 그건 내가 진짜 한번 그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요. 나는 100궁 갔다 뭐 내만 좋다. 딴 사람은 그러면 수천 억 년 동안 뭐 개나 짐승이나 막 동물로만 있으면 되겠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말이지 구제를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이제 총재님께서 뭐 한 300년 더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그 설교할 내용에는 또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 안 그래요? 앞으로도 뭐 금년만 하더라도 뭐 토인류 강의하고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도 강의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발달이 될 건데 그때도 무슨 말씀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나는 그래요. 한결같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 과거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전부 다 100% 완벽하게 다 이렇게 백궁에 갔으면 좋겠단 말이야. 거기 등급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없잖아. 그럼 하다못해 100궁이라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진짜 늘 그 소원이 그거라고. 어렵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렵잖아. 지금 당장 뭐 국회의원 300명, 지금 이제 정치평론가들,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일본 후쿠시마 앞에 그 세슘 문제가 정리가 돼가지고 10조 엔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뒤로 나자빠지는 거야. 뭐 세슘 문제를 해결해 100조 원을 받았다고. 이제 이럴 때 뭐 윤창중이라든지 아까 뭐 김성애 그 정치평론가들 뭐 김종민이 뭐 정치평론가들 정봉주 이런 사람들은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한다고. 한 5분 10분 정도는 이거 뭐야 이거야. 이거 뭐야. 눈이 띵그래 가지고 말이야. 허경영 그 사람 그 허황 공정비 말대로 허황한 사람 아이가. 뭐 공약이 너무 심한 사람 아이가. 좀 뭐 희한한 사람이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돌았나 100조 원을 주게. 이제 이래 가지고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지. 총재님께서는 이제 허경영 세계 평화상을 제정해가지고 그 노벨상에 3배 되는 금액을 이제 걸고 그때 전 세계의 모든 뛰어난 이제 대학자들이 와가지고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그게 명실공히 알려질 때 그때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된다. 그때 핵폭탄 것이 이제 터진다 그러는데 그렇고 뭐 그때 될지 안 그러면 세슘 문제가 내일이라도 해결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 판으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다른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제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은 사람이 기본입니다.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거. 자기가 한번 그 부처님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그 삼장법사인가 이 사람이 저 어렵게 이제 그 저게 천신만고 끝에 말이지 그 손오공하고 그 밑에 저팔계하고 또 뭐야 그 데리고 이제 저 그 인도 가가지고 어렵게 이제 그 불경을 얻어오는데 왔는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다 날려갔 뭐 바람에 다 날려갔던가 그래요. 응? 다 날려갔다고. 날려놨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또 백지가 됐던가 뭐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한만 무슨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싹 잊어버려야 돼요. 좋은 일을 한 것은 딱 그 순간 딱 잊어버려야 된다고. 남한테 은혜 받은 것은 절대 잊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은 돌에 새겨가지고 잊지 말고. 자기가 과거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그걸 적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 흐르는 시냇물에 적으면 빨리 밑에 사라져 버리잖아.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남한테 선행을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남한테 은혜 받은 것은 바위에 새겨가지고 항상 그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게 사람 기본이지 이거는. 뭐 했는데 뭐 그런 거 자꾸 그 하는 것은 진짜 그거 진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천지가 만물이 말이야.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마하반야 바람일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게 마하반야 바람일만 돼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마하반야 바람일이 돼도 또 사이비 종교가는 또 있어요. 자기가 이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뭐 자기가 세계 황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이걸 알면은 미로와 같아. 미로와 밀림과 같아. 밀림과 같아. 그 속에서 탁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불교의 그 무궁무진한 가르침, 또 기독교에도 무궁무진한 가르침, 거기에도 보면은 온갖 사이비 종교가 다 있고, 거기도 온갖 납법이 다 있다고. 강정산 계율에도 마찬가지라고. 그것을 탈출해가지고 탁 놓는 것이 우성제야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에 접한다고 말이야. 나는 항상 그 어릴 때부터 그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핵심을 잘 찔렀어요. 핵심을. 김두한이가 별명이 한방이거든. 왜냐하니까 뭐 여러 방 칠 것도 없어. 급소 한 방을 때려버리면 그 사람이 쓰러져 버리니까. 그렇듯이 나는 기독교의 핵심을 찌르고 불교의 핵심을 찌르고 강정선의 핵심을 찔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허경영 총재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고. 지금 뭐 총재님께서는 그 일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딴 사람은 허위 조작하고 말이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논문을 완전히 가짜 논문이라 해서 또 뭐 참 내 입에서 말로 표현하기도 힘드는데 안 회장이라고 있어요. 안혜욱인가, 이 사람이 정언하는 거 보면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내용도 있다고요. 내가 이 말은 진짜 참아 못하겠다고. 안혜욱 씨 뭐 팀은 놓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사람 이야기를 총재님께서 모르시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 방송은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보면 좋아요. 내가 이거 조회수 1000사람 정도 구독자 늘었으면 내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못한다고.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저 그만하고, 여하튼 이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까 원래 내가 정치에는 뜻이 없다 그랬는데 종교의 분야를 걷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결국 가서 총재님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되셔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정치판을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그냥 이 대통령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좋은 세상이 오면야 뭐 이렇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 한때는 또 이제 여러 개 이제 뭐 지금 재심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발톱을 꽁꽁 감출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항상 그 대웅군이가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저 사람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전혀 뭐 가능성 없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기 최은희 씨라고 있어요. 최은희 씨하고 신상옥 씨하고 저기 북한에 끌려간 거 있잖아. 끌려가가지고 오랫동안 그 북한에서 있다가 영국에 무슨 영화 수상제가 있어요. 영국에 무슨 영화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니까 김지민 씨하고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 갔는데 보니까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 씨가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느냐고. 안 그래요? 무지무지하게 반갑지. 그냥 막 야, 이북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또 그분들은 영화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갑겠느냐고. 어이구. 그러니까 최은희 씨하고 신상옥 씨가 쌀쌀맞게 대했거든. 찬바람이 쌩쌩하게 불도록 차갑게 대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김지민 씨가 한번 실망을 해가지고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전에는 진짜 봄바람에 불듯이 춘풍에 봄바람에 불듯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아주 막 칼바람이 불듯이 쌩쌩하게 된 것은 왜냐?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만큼 북한에서 그 옆에 해외 오면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거든.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감시하고 저리 감시하고 다 감시를 한단 말이야. 감시하니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말 하는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전부 다 보고 다 하고 전부 다 감시를 하는데 반가운 그런 표정을 지으면 되겠느냐고. 안 되는 거야. 그냥 아주 차갑게 대했다고. 그러니까 신뢰를 얻으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믿어도 되겠다. 그래 놓고 탈출을 해버린 거라고. 이게.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신상옥 씨도 돌아가셨고 최은희 씨도 돌아가셨지만은 그만큼 탈출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 안 그러면 그런 연기를 안 했으면은 그냥 북한에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상.